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경찰 여러분, 그쪽 왼쪽에 경찰 여러분, 그거 막지 말고 놔두세요. 지금 너무 멀어서 제가 육성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일로 오십시오. 좀 비켜주세요. 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자회견 할 때만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육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택 우리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유롭게 말씀드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고 4월 10일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4월 10일 선거일에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꼭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마감 시간으로 다 돼갈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을 드리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죠? 네,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는 내려놓고 하고. 누가 호루라기 있나 본데 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제가 일부러 준비해 왔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윤석열 정권 정말 국민의힘의 이 정치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는데 정말 참 10대부터 정치가 뭔지를 조금씩 보면서 살아왔지만 이런 정권을 본 일이 없어요. 뭐 이런 정권이 있습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등등 다 겪어봤는데 그들은 정말 독재자였고 무능하고 부패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봤습니다. 국민들이 혹시 어떤 제재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긴커녕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정말로 거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시기 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확 4월 10일에 거시기 해불자! 여러분, 제가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4월 10일에 그들이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했을 때, 국회를 장악했을 때 무슨 짓을 벌일지 생각하면 정말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톱 시켜줘야 됩니다. 더 이상 폭주하지 말도록 윤석열 스톱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지요? 이게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와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출이자 몇 배씩 올라가지고 그동안 받은 수입으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올라가는 월세 윤석열 정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 범죄 혐의 감춰주느라고 검찰, 경찰 장악해가지고 국회가 특별법 만들어 특검에서 조사하자 하는데도 거부권 행사합니다. 국가 권력을 그런 데 쓰라고 맡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피 같은 돈 세금 내놨더니 그 세금으로 자기 가족들 땅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이나 바꾸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왕입니까?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습니까? 통치자를 뽑았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평화롭게, 조금 더 희망 있는 세상 살게 해달라고 그들을 뽑고 그들에게 권력 맡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연히 중국, 러시아 공연히 자극해가지고 쓸데없이 과도하게 자극해가지고 중국하고 척지고 러시아하고 척져서 경제 나빠진 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외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예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흑자를 많이 내주던 중국을 그냥 외교적 언사로 대만 해협은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 그냥 그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면 될 거를 공연히 쿡쿡 찔러가지고 왜 원수를 만듭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국익이고 생긴 것은 한반도 위기 아닙니까? 외교를 망쳤어요. 외교를 망쳐서 경제를 망쳤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깼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다음 전쟁터는 동북아 한반도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외교를 망치고 안보를 망치고 있습니다.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멈춰야죠. 본인들이 멈추지 못하면 우리가 멈춰 세워야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입니다.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주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민이 눈 시퍼렇게 뜨고 무시당하지 않고 이 나라 주인이다.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거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경제는 폭망이요, 민생은 파탄이지. 한반도 평화는 위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지위는 우리가 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받거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 아닙니다. 어디 게임에서 딴 자기들 거 아닙니다. 잠시간에 맡겨놓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맡긴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권력과 너희가 가지는 모든 지위는 우리 국민들이 맡긴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고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사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해고다. 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국민을 배반한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그 반국민 세력들이 차지했던 자리에 우리 김현장 후보를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평택 시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싸워온 우리 홍기환 국회의원에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여 찾은 발굴한 인재 이병진 후보에게 유의당을 깎고 확실하게 이겨서 평택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병진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셔야 이재명 잘했구나 소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경제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죽일 듯이 미칠 듯이 서로 공격하면서 대결하고 그러지 맙시다. 소위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집단을 대표할지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대했던 또는 대립했던 그 상대를 할지라도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는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조금 미워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를 해도 살살 빼고 설득하고 뭐 또 하나씩 나눠주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국민들을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기침만 한 번 해도 아래쪽에는 몸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적 뒤집어가지고 없는 허물 만드느라고 온 국력을 다 쏟아놓고 하는 일이라고는 통합이 아니라 배제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냥 우리 편 최대한 조금 있는 거 세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갈등과 대결로 몰아넣는 거, 이러다가 종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전입니다, 여러분. 내전이 별겁니까? 원래 우리 사회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기회와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정하는 권력을 가지려고 옛날에는 죽이고 죽이고 상처 주고 싸우면서 그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그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만 다 먹을 거야. 너 졌지. 너는 다 가서 굶어 죽어. 이렇게 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도 그거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면 그때는 바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게 내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심리전 내전 상태의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서로 이렇게 증오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호에서 백주대낮에 누군가의 목에 칼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의 노력,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 이 길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평택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김현정이 출마합니다. 김현정. 홍기원이 출마합니다. 이병진이 출마합니다. 아시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실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지요? 일자리 없지요? 내가 비판 한마디만 할게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죠.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좋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없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죠? R200이라고. 재생에너지로 100% 생산하지 않으면, 즉 화석연료를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게 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방침으로 정했어요. 5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처럼 재생에너지가 7%밖에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건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R200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대한민국 경제를 챙길 수 있겠어요? 중국의 수출길이 막혀도 자꾸 중국하고 괜히 자꾸 갈등을 격화시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저는 그게 사전선거운동 관건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대통령 봤어요? 평소에 하다가도 선거 때는 멈추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안 하던 걸 선거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예 보란 듯이. 어쩔래? 내가 한다는데 어쩔래?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여러분, 경제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약속한 게 지금 1,0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건데 1,000조 원을 써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제 살리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0조 원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 서민들은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야 됩니다. 돈이 도는 것이 경제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투자합니다.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면 객관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정부가 원래 그런 경제 심리를 북돋아 주는 게 하는 일이에요. 과열되면 좀 누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유다. 자유. 자유. 나는 죽을 자유. 고리 사채 5,000% 빌릴 자유.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 자유다.
자유와 방임과 방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받쳐줘야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천조원 필요 없이 우리 저번 코로나 때 너무 장사 안 돼서 힘들었죠. 그때 15조 원 들여서 1인당 2, 30만 원 정도 지역 화폐로 줘서 동네에서 쓰라고 했더니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돈 15조 원 없어졌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세금 더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소득 늘어나지 않아요? 골목 경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가 늘지 않아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지역화폐 예산 깎아가지고 지역화폐 지원도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R&D 예산 대폭 깎아가지고 우리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과학기술 예비군들이 해외로 다 도망가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짓만 하지 않고 정말로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눈으로 살펴서 1000조 원, 500조 원 얘기할 게 아니라 15조 원만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 지역화폐로 기본 지원금 지급하면 지금도 몇 달간은 확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똑같은 권력을 가진 똑같은 권력자라 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이 딱 그게 증명되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멈춰야죠. 4월 10일에 멈춰 주시겠죠? 4월 10일에 확실하게 멈춰 세웁시다, 여러분. 4월 10일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우리 손으로 확실하게 증명합시다, 여러분.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이재명 당대표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힘찬 메시지에 힘입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경기도와 평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의 기운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